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와 러우 종전 협상 관망세 등으로 밤사이 미증시 안개 낀 채로 출발했지만 이후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양적 긴축 중단 가능성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햇살이 들이오면서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날까지 7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700고지를 향해 상승 곡선을 그리던 코스피가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의 하방 압력을 받으며 안개가 다소 끼어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 그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엔터와 콘텐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게임, 화장품, 여행주까지 가시거리가 시원하게 트여 있는 테마와 종목들 존재를 합니다. 전날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 관련 규제를 5월쯤 해제할 것이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엔터 업종 안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 하이브 등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하이브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등 콘텐츠 판권 판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드라마 제작사 A스토리는요, 상한가에 안착,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사마 네트워크스 등 콘텐츠 전반에도 온기가 감돕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는요,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청담, 글로벌 등의 종목들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잔뜩 흐린 자동차 쪽인데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4월보다 일찍 발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가 약세에 띱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한국 첨단 소재 두 자릿수대 급등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모티브 링크입니다. 전장 부품용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종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인 6,000원 정도로 확정을 했고요.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정도 상승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증권사에서 맑은 날씨를 전망한 기업들인데요. 첫 번째 맑은 날씨가 전망되는 종목 풍산입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풍산에 대해 방위산업 호조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동일업종 대비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올해도 수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견조한 실적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코멘트인데요. 지난 2년간 메리츠 금융지주의 손익부담 요소였던 해외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감액이 올해부터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고 주주 환원에 관해서도 호평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3천 원으로 높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두산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두산의 맑은 날을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자체 사업 전자 부문에서 고부가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전자 비즈니스 그룹의 이익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장에서 기회가 될 만한 섹터와 이슈,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은요,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요, 네. 오늘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요, 네.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런 낙폭이 좀 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지수단의 움직임 자체는요, 오전장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국내 증시 7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심리도 좀 가중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이제 국내 증시가 2,700선 지금 탈환을 앞두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건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가 매물대 지금 저항을 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역시도 지금 최근에 45,000포인트대 지금 부근에서 쌍봉 흐름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이어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다시피 지난 12월 달부터 지금 2월 달 구간대까지 2만 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S&P 500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6,000포인트대에서 전거래일에는 상승으로 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거래일에는 이제 FOMC에서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미증시가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상승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이제 관세 리스크 있죠. 이 관세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느냐,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미증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관세 부과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주 내내 시장에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 관세 부과 리스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가권에서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정말 그 내성이 됐다라는 부분들만 확인이 된다면,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이터가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미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지금 워낙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약해 있고 그만큼 또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되돌림이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전 업종 섹터가 빠르게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 보면 정말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강했었던 이제 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방산 쪽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원전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강세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가 좀 컸었던 이제 업종 섹터 단에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대신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 지수단의 그런 플레이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노리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2월 이제 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심리도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서 눌림목에서 이제 공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지금 시장 가져가야 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 장세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미 증시부터 오늘장 국내 증시 흐름까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시장 안에서의 이런 힌트들을 좀 챙겨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데일리 하스탁 화면 통해서 어떤 이슈와 섹터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반도체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기대 등 격포제에 어제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보고요. 두 번째는요. SM 관련주입니다. 아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비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SM 관련주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2차 전지입니다. 연초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이 최근 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지난 4분기 바닥을 지났다는 분석 속에서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대표님, CXL, HBM 이런 반도체 테마단의 네. 종목들 상당히 잘 갔잖아요. 반도체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포지션 좀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이 올라오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주들의 상승이 좀 크게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방산이 강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지난 하반기 내내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섹터였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디램 이제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워낙 또 기술이 또 올라온 상황이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디램까지 따라잡은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좀 시장에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던 이유는 HBM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BM 관련해서도 지난 하반기에 그 AI 고점론이 불거지게 되면서 관련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또 터져주게 되면서 HBM3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이제 퀄테스트 통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네, 퀄테스트 미뤄지고 있죠. 통과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에 밀리게 되면서 대장주인 우리나라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주가가 무너지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역시도 그대로 이제 조정을 좀 줬었던 부분들도 있고 특히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 지수가 지난 그 8월달에 블랙먼데이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주가 반등이 다 되돌림이 나오지 못한 섹터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또 반도체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와 이제 비교해봤을 때 지금 연초부터 시장 분위기가 지금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네. 유리기판이 반도체 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AI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이나 휘 현상에 강한 그런 이제 유리기판이 CES에서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CXL이라든지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소캠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지금 레거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 디램 쪽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디램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두면은 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 네. 재고를 소진하기까지 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이라고 해서요.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라든지 가전기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새로 바꾸게 되면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내지는 PC,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수요를 당연히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이 많이 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주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디램 가격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기업들 세액 공제도 5% 정도 지금 상향한다라는 K칩스법이 기재위를 지금 통과하게 되면서 관련 기대감이 좀 만연하게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물론 지금 파운드리 TSMC 쪽에 밀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사업을 통해서 다시금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오겠다라고서 지금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있거든요. 2030년까지 삼성전자 쪽에서 대략적으로 한 60조 가량을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입을 할 거라고 지금 전략을 세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쪽에서 지난 연말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시킨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다시 이제 재협상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우리나라도 조선 업종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또 도와주는 만큼 또 다른 섹터 단에서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와 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한 25% 정도 이상 매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반도체 업종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그 부문장이자 부회장 네. 그분이 또 엔비디아 젠슨양 CEO를 또 만나게 되면서 이 HBM3 8단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12단까지 지금 현재 양산을 해서 공급 중에 있긴 하지만요. 퀄 테스트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세, 정거래일부터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소폭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시장 상승 나오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은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셔야 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네. SK 하이닉스 역시도 당분간 독주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근래 이제 연초 들어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빠른 회복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설비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추세 상승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설비 투자를 늘는 만큼 SK 하이닉스의 장비, TC 본더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다시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하나 정밀 기계와 이 TC 본더 관련해서 소송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한미 반도체가 지난해 이제 매출액이 한 5천억 대 정도 됐다면 올해는 1조 원대, 내년에는 2조 원대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TC 본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강자, 지금 점유율을 굳히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차트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권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또 투자용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업종 섹터다라고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반도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톱부터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좀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는요, SM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이 내려진 지 8년 만에요. 네. 근데 사실 기대감, 이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또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엔터, 화장품, 뭐 전반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섹터에 좀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네. SM 관련주 또 따로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미디어 엔터 쪽이 전반적으로 좋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엔터 관련주들을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오늘 이제 SM과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요. 지난 이제 하반기 9월, 10월 달 정도부터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네. 된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와주기 시작한 그런 이제 업종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OTT나 이제 유튜버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또 이제 서구권에 있는 또 시청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이제 해외에 어떻게 보면 콘서트 이런 매출이 네.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M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준 상태였고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진출에 대한 다시 재진출하는 거죠.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매출 호조세도 지금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올해부터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츠 투 하츠라고 해서 지금 SM의
그 에스파 동생이라고 네. 불리는 그런 이제 걸그룹도 나오게 됐고요. 거기다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그룹까지도 지금 신인 IP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연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좀 쌓아 나가고 이제 콘서트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움직임은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SM뿐만 아니라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엔터주들이 관세 무풍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입지 굳히기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SM 쪽에서 최근에 키스트와 SM CNC를 시장에 매각으로 내놨는데 네. 키스트는 거의 뭐 연기자들 배우만 있는 그런 엔터사거든요. 거기가 이제 매각이 이제 본격화돼서 거의 지금 매각이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스트가 주가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엔터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 스타와 같이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서비스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간 한 2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의 또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M 관련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다시금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SM 관련주였습니다.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엔터주들이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M, 키스트, 디어유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2차 전지인 네. 것 같습니다. 저희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물론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많아가지고요. 네. 앞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떤 쪽에서 좀 기회를 찾고 계실까요? 사실 뭐 2차 전지라고 한다면 배터리 하면은 또 전기차 많이들 네. 떠올리시잖아요. 전기차는 지금 여전히 또 수요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업황 부진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만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요.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이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에도 이 배터리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북미 같은 경우에는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미국은 태양광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광을 이제 저장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ESS 이제 저장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지금 솔루션 쪽에서는 ESS용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양산하겠다라고서 관련 소식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저가권에서 기술적 흐름상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주면서 흐름이 네.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배터리 또 3대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경에요. ESS용 배터리 매출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ESS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네. 우리가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재 쪽으로 들어가자면 네.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알테오젠 있잖아요. 지금 2위로 떨어진 게 에코프로 BM 그리고 4위로 떨어진 기업이 에코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말 전후로 해서 이전 상장을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2차 전지 이제 업황이 또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 또 이쪽 관련해서 유동성 자금 또 크게 들어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이제 전기차 부진을 좀 딛고 이런 ESS 쪽으로 자꾸 기회를 모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제 2차 전지까지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저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어느덧 보너스 4주차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챌린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어제 6가지 종목 모두 빨간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분위기가 동일합니다. 종목들 하나씩 세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첫날 공략해주신 종목 솔리드와 엠로입니다. 두 종목 모두 어제 추가적인 기술적인 분석해 주시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솔리드의 경우 3.34%, 엠로도 3%에 가까운 성공률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 한글과 컴퓨터, 태성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 클라우드 부문의 고성장, 자회사의 우주항공산업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고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요 1%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죠. 태성입니다. 챌린지에 좀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인데 어제 12.95% 정말 단기간 안에 두 자릿수대 성공률 기록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챌린지에 힘을 실어준 종목입니다. 어제 익절 처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선주의 HJ중공업 선택을 해주셨는데 벙커링선 수요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고요. 수급이나 재무 제표도 점검을 해주셨었거든요. 챌린지 성공률 2.97%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과 같은 날 가지고 와주셨던 SBB테크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공략해주신 종목인데 역시나 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챌린지 성공률 2.56% 달성하고 있고요. 어제 공략해주셨던 두 가지 종목이죠. DI와 HD현대중공업입니다. 이 두 종목도 파트너님께서 공략해주셨었던 종목이고 저희가 챌린지에서 재공략한 종목인데 먼저 DI 같은 경우 반도체 검사 장비, 전자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 1.67%의 성공률 가져갑니다. 12월에 공략해주신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HD현대중공업 역시나 좀 재공략해서요. 저희 0.29%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총 8가지 종목으로 30.49%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솔리드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5%에 가까운 4.76%대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고가가 2.7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 이후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이 전 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오늘의 4% 조정은 다른 날의 조정보다는 조금 더 아쉬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도 1월 17일 장중 18%까지 상승했던 그 등대 캔들이죠. 이 등대 캔들의 종가 그리고 이 종가가 다음 날 1월 20일에 다음 거래일 1월 20일에 시가입니다. 이 중요 파동의 고점 구간에서 이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전 저점은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구간인 7,100원에 있는 중요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종목은 내일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앞선 2025년도 1월 6일 날의 상승 파동 그리고 1월 17일과 20일의 이 상승 파동의 중요 지지 라인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앞선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 홀딩하면서 내일까지 좀 더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는 오늘 장중에 3.5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폭을 대부분 다 만회를 했죠. 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오늘 이 저가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닥권을 지지한 이후에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대량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71,5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탈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일본 기준으로 단기 조정은 대부분 다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의 조정 이후의 반등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흐름이 될 수가 있는 변곡점의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 내일이죠. 상승하는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2025년도 2월 17일 이후에 2월 18일 날 이틀 연속 상승은 이후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 상승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얕습니다. 잔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제가 파동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런 큰 파동의 상승에 이어서 이 파동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저가를 이어준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한된 파동 안에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올린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고 이 2차 상승 파동은 굉장히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상승 추세 안에 오늘 지지받는 선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 안에서 2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강한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상승 랠리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HJ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종목들이 조선 업종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HJ중공업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9% 이상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앞서서 상승 랠리를 워낙 가파르게 이어오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에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에도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의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는 꺾였습니다. 상승 추세가 탄력이 둔화가 됐어요. 다만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대인 6,000원 라인대 이 6,000원 라인대에서 지지 라인대를 한번 그어보자면 이 6,000원 라인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1월 24일 기준으로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마다 바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2025년도 1월 23일 날 장중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다음 날 6%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바로 탈환을 했고요. 22월 3일은 밑꼬리를 달면서 잠시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 6,000원 라인대를 지켜줬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11%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6,000원 라인대를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6,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조정 파동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추가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종목인 SBB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BB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대라는 조정, 그 조정을 마이너스 5%대까지 저가 기준에 대해서 반등하고 올렸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저가 부근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23,000원에서 23,100원 그리고 23,300원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선, 이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랠리, 저가를 올리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되는 선에서 내일 조금 더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종목은 좀 더 홀딩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3,100원, 23,000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차트 딱 그어보면 이 23,000원 라인대가 2025년도 1월 31일 날 이 라인대를 터치하고 나서 11% 급등했던 시가고요. 뿐만 아니라 2025년도 2월 14일, 2월 17일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 파동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장중에 조정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 23,000원에서 23,100원 라인대에서는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대를 지켜준다면 추가 강한 반등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은 내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DI 보도록 할 텐데요. 이 DI의 경우에는 전거래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 전거래를 6%, 6.4%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4.17%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전 거래일 8.99%까지 고가를 만들었고 이 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해냈습니다. 따라서 2월 달의 모든 고가보다도 더 높은 고가를 형성을 했죠. 따라서 최근에 이제 2025년도 1월 들어서면서부터 이 상승 추세 한 번은 꺾였습니다. 이 꺾였을 때 2025년도 1월 24일과 1월 31일 이 두 날짜를 보시면 하락폭이 좀 더 거세죠. 이 하락폭을 대부분 다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조정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 이제는 이 조정을 먹어서 끌어올리는 강한 반등하는 흐름들, 회복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1월 달에 고점까지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돌파를 하려면 250만 주에 되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어야 추가 전 고점 1,420원인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 슈팅까지도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전 거래일 이후에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상승하는 흐름들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HD현대중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인 관계로 HJ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1차 상승 추세를 이탈했죠. HJ중공업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오늘 조선업종이 대체로 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는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지가 포인트인데 이 눌림 포인트 29만 6천 원까지 한 번 더 가격적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가격대가 중요하냐면 2024년도 12월 26일에 고가였죠. 이 고가를 한동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1월 8일 날 돌파 이후에 자,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돌파가 됐을 때에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그 이후에 눌렸을 때에는 이렇게 29만 6천 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줬죠. 따라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29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의 하락폭 이후에 조금 더 홀딩하면서 기술적인 반등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챌린지 안에 공략 종목들은 좀 공략 시점이 좋았기 때문에 모두 빨간빛으로 물들어 있고요. 지금 8가지 종목으로 30.49%의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4주차를 좀 마무리해줄 2가지 종목도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2가지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가장 2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과 CJEN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제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닉은 경제 회복이 시급한 중국이 이제 외국계 기업과 민영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철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화장품 관련 업종들에 대한 상승 흐름, 거기다가 한한령 체제 기대감에 따른 상승 흐름,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 이탈로 지난 3년간 영업이 적자로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이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도 중국에 대한 한한령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선 만큼 이 종목 올해 한한령 해제가 공식화된다면 영업이익의 대폭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도 될 만한 시기로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미국이죠. 아마존 베스트셀러, 특히 이 베스트셀러 부분 중에 K뷰티가 대폭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
동사 제닉은 미국의 아마존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던스의 마스크팩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한한령 기대감뿐만 아니라 미국 부분, 북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8월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죠. 이 가파른 상승세, 가격대로 보시면 3,000원대에서 무려 24,000원대까지 8배가 올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8배가 넘어가는 800%에 달하는 상승세가 이어지면 하락 파동이 나올 때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이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눌림폭보다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20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2월 17일 날 이 상승 추세, 2024년도 8월부터 이어온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2월 17일 날, 2월 28일, 그다음에 2월 19일 날 이탈을 하다가 오늘 장중 8%대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이 중요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볼린저 밴드 갈색선의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렴을 하는 모습이죠. 이 수렴 이후에 오늘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장하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전 거래일에 200%가 넘어가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예고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오늘 8%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추가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6,50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2,200원 손절가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CJ ENM 보도록 할 텐데요. 이 CJ EN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CJ ENM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그 처음 소개해드린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안에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업종들,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국 드라마, 게임, 그다음에 뭐 음악, 그리고 이제 음악 등의 이제 특히 가수 공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공연을 할 수가 있겠다,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부각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CJ ENM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1조 3천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커머스, 그다음에 음악 부분은 실적이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자, CJ 라이브시티의 유상증자 2천억을 들이면서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CJ 라이브시티가 뭐냐면 경기도와 함께 고양시 장항동에 10만 평 규모의 K 콘텐츠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책 사업에 2천억 규모를 투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이 종목은 추가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분석도 보기 전에 일단 수급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부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굉장히 큰 바람이 일어났었는데 외국인은
좀 미리 매집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23일부터 1월 24일, 5일, 그다음에 2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2월 3일, 4일, 그다음에 5일까지 그리고 이렇게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저가 매집이 이어지면서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1월 달 이후로부터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에서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된 이후에 단기간의 상승 추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전 거래일, 전 파동, 전 고점인 59,900원에서 6만 원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14%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돌파를 해냈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868%, 전 거래일에 거의 9배 가까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대량 매집세가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 최근에 2025년도 들어서면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앞선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강한 슈팅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면요. 목표가는 66,000원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00원 기준은 2024년도 12월 전 고점 부근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58,3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4주차를 마무리해줄 두 가지 종목 모두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제닉과 CJ E&M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후장이요.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 필승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에 관세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부분의 관세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가 오히려 확정되면 불확실성 소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강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최근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을 봤을 때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금리와 달러가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조정폭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 받았을 때 중요 지지 라인 때 차트로 봤을 때에는 2620선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한 반등 기대해 보면서 저가 기준으로 왔을 때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할지는 무료 교육방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들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2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전략들 세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